안녕하세요. 폭주자 라이더입니다. 간만에 제가 좀 아카데믹하게 와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한 달 동안 갖게 됐고요. 어제부터 첫날이 시작돼서 어제는 이제 레드 와인 중심으로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랑 느낌을 표현하고 블라인드로 레드 와인 중에 어떤 포도 품종인지 맞추는 그런 액티비티를 했습니다. 간만에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에서는 좀 캐주얼한 게 사실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모임 때 음식과 와인을 즐기면서 얘기하는 상태랑 그 다음에 와인만 딱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가를 얘기하는 상황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임이 더 편하고 와인을 즐기는 자리이기도 하고, 즐기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의 활동을 하는 거는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알았지만 다시 한번 내 속에 되새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저께 그런 강의도 듣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오늘 와인 한잔 하면서 그 강의 들은 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어저께 배운 품종 중에 이제 피노누아라는 것이 있었는데, 피노누아는 뭐 유명하시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피노누아 품종이고 엘베 케를랑이라고 하는 메종의 부르고뉴 피노누아를 마셔보겠습니다. 엘베 케를랑이라고 하는 그 메종은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진 않아요. 저도 어떤 와인인가 오늘 마시기 위해서 일단 좀 찾아봤는데요. 원래는 퀘벡에서요, 여름에는 비디오 주업을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와인 유통을 하시던 분이 91년에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제대로 와인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첫 빈티지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엘베 케를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라인 동호회가 있거든요. 운 좋게 거기서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나라 쪽에 수많은 와인을 수출하는, 우리가 부르고뉴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고마운 회사더라고요. 일단 그런 메종이라는 거랑 도메인이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요, 도메인은 사람이라던가 브랜드가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자기 밭에서 포도를 만들어서 그걸로 와인을 만드는 걸 뜻하고요, 메종이라는 거는 그 브랜드가 포도를 사온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종이라는 규모가 좀 더 큰 게 맞고요. 그리고 메종 같은 경우도 자기가 포도를 직접 생산해 갖고 와인을 만들 경우는 도메인이라는 걸 붙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포도를 사와서 그걸로 만들었을 때는 메종이라는 걸 붙입니다. 어저께 그런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색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마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흰 종이도 갖고 와갖고 이런 색깔을 좀 보고요. 잔은 3개나 준비한 게요, 원래 2개 준비했던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는 그냥 놔두고 하나는 계속 마시고 그런 무료인데, 오늘은 또 좀 좋은 잔도 준비했어요. 블랙타이 버건디라는 잔인데요, 리델 거고요. 빈티지가 2013년이고요 가격은 2만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구입처는 와인앤 모으고요. 빈티지가 2013년인데 기본급인데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가넷 색깔인데 약간은 오래된 티가 나서 벽돌 색깔의 느낌도 좀 나고요. 잔을 3개를 사용하니까 이거 재밌겠네요. 지금 기본급이다 보니까 블랙타이 마실 이유가 없네요. 그래도 부르고뉴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사향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좀 약해요. 사향 자체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싸한 느낌이 아니라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탄닌도 되게 부드럽고요. 좀 시음 적기가 진한 것 같습니다. 살짝 박하향이 나고요. 과실향은 오히려 좀 안 느껴져요, 현재는. 이건 또 신기하네. 지금 향이 다른데 지금 토스트 향이 올라와요. 약간 버터리한 토스트 향. 아까 처음에 저는 얘가 향을 막 내뿜고 그래갖고 힘을 잃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데일리도 한번 이걸로 계속 마셔보겠습니다. 처음에 몇 번 마셨을 때 너무 향을 내뱉어 주니까 데일리가 못 견디고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빈티지가 좀 돼갖고 목 넘김을 할 때 약간 낙엽의 느낌도 올라오고요. 약간 자두 같은 느낌이 나긴 한데 과실량이 막 풍성하진 않아요.
그것도 아마 좀 빈티지가 오래되고 시음착기가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은요, 제가 모 카페에는 이제 혼술하러도 종종 가고 올렸던 곳인데, 대양통닭이라는 곳에 조심해야겠네. 한방 통닭이고요. 이 뱃속 안에 약밥이랑 그리고 인삼, 밤, 대추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햄치즈 베이글 샌드위치고요. 이거는 햄치즈 베이글 샌드위치에 베이글에 발라 먹을 크림치즈입니다. 점점 사양은 오래 세져요. 사양이 세진 느낌으로 가고 있고, 이건 완전히 지금 뭐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 꺾일지도 모르겠고, 잔을 이렇게 넣고 먹으니까 잔은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부르고뉴 와인의 오리가 뭐 최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부르고뉴의 이런 기본급이라던가 마을 단위에서도 조금 약한 아이들, 그런 와인들은 오히려 이런 하얀 색깔 띠는 닭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닭의 담백한 맛이랑 와인이랑 어우러지니까 오히려 와인의 느낌을 고체적인 느낌으로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와인은 액체지만은 닭 고기 안에 쓱쓱 스며들면서 그런 고체적인 느낌. 약간 한약 냄새도 나네요. 가만히 오래 놨더니 한약 냄새 살짝 올라오면서 감초 냄새도 좀 올라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 중에요, 아바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재채기라는 편이 있는데, 그 재채기라는 편을 보면은 베이글에 크림치즈 막 발라놓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크림치즈를 막 듬뿍 발라야겠어요. 방금 바른 게 좀 적게 바른 느낌이에요. 박하향 비슷한 향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인 현재까지 느낌은요, 그 동물적인 사향이 메인이고요. 그러니까 가죽 향도 나는군요. 그런 동물적인 향이 메인이고, 그리고 약간의 과실향, 그리고 한향, 뭐 그런 게 어우러진 그런 독특한 느낌입니다. 부르고뉴 기본급 와인이 좀 애매한 게, 그냥 그대로 맛있는 와인도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부르고뉴 피노누아라고 부르는 와인들은 내가 그 매력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왓삽이라는 카페에서 어떤 분이 부르고뉴 와인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댓글을 다루던 기억이 있는데요. 소개팅을 예로 들었어요.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렇다고 내 마음에 딱 들지도 않아. 그럴 경우에 내가 이분의 매력을 찾으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죠? 부르고뉴 기본급 피노누아가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 매력이 곧바로 다가오는 와인들은 많진 않고, 시간 지나면서 계속 뭔가 변화를 내가 느끼고, 변화를 느끼면서 그 안에 뭔가를 계속 찾을 때, 그때 좀 더 나에게 다가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부르고뉴 기본급 피노누아 같아요. 부르고뉴 피노누아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망도 많고 그런 분도 많고, 저도 그런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러기도 해요,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나한테 와인이 먼저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와인의 매력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음악은요, 노르웨이의 심포니 블랙 메탈의 전설이죠. 뭐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엠페러의 In the Night Side Eclipse라는 앨범의 Into the Infinite of Souls라는 곡입니다. 94년도 앨범이고요. 블랙 메탈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확히 블랙 메탈이 아니죠. 되게 가격한 슬래시 메탈이나 데스 메탈, 그쪽에 블랙 메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그 장르를 넘어서 이제 2세대 블랙 메탈, 메이엠을 필두로 해서 정말 이게 블랙 메탈이다라고 딱 음악의 특징이 잡힌 그때 나온 앨범이고요. 되게 이 앨범이 대단한 게 키보드를 쓰면서 블랙 메탈 자체의 그 로우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기타 자체는 2세대 블랙 메탈 밴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트레몰로 주법, 막 계속 똑같은 음을 따다다닥 치는 그런 음을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에 키보드가 촥 얹어지는데 되게 앳머스페릭해요. 앳머스페릭하다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뭔가 공간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인데요. 이 앨범은 아직까지도 뭐 초명반으로 인정받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보컬이거든요.
보컬을 이 집에는 더 잘해요. 보컬을 이 집만큼 보컬 할 수 있던 분이 이 정도밖에 못하나. 막 블랙메탈의 뭐 기본적인 목소리 막 샤우팅 같은 걸 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멋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 목소리를 제대로 못 냈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 참여한 4명이 있는데 이샨, 사무스, 그리고 초크, 파우스트 4명인데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드러머인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로즈 오브 더 카오스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북유럽 사람들이 게이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생각이 있나 봐요. 거기서 자신을 따라와서 뭐 좀 즐기자 그랬던 사람을 곧바로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실제로 릴레안 메르에 세워진 올림픽 공원에서 그런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사모스는 교회 방화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참 이샨이라는 사람이 주축인데 범죄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엠페러 황제, 아직까지도 블랙메탈 황제입니다. 2001년도에 4집을 내고 공식적으로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앨범을 안 내고 지금 라이브로 활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재결성을 하고 그런 데였는데 수많은 블랙메탈 팬들도 황제의 걸 인정하고요. 처음에 인트로에서 행진하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비슷한 게 나거든요. 발자국 소리의 인트로가 끝나고 곧바로 막 빗발치는 기타 사운드랑 그 다음에 멋진 키보드 사운드, 죽여줍니다. 멜로디도 웅장하고 멋있고요. 그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